안녕하세요. 앞으로 한국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질 것이고 되게 혹독한 그 한국식 고난의 행군을 겪을 거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앞으로 5년은 최소 5년은 경제 긴축 그리고 뭐 각종 그런 후폭풍들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1850조, 1900조인 상황이라 뭐 거의 사실상 2000조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그 노력들이 아마 금융권들과 뭐 금융 뭐 위원회 뭐 각종 이런 데서 엄청나게 쪼여들겠죠. 그럴 수밖에 없고 중금리 노예를 500만 명, 600만 명 만들어서 그들을 금융권들의 먹거리 이제 삼겠죠. 그리고 이제 뭐 부족한 노동력도 이제 더 이제 채우게끔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할 텐데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뭐 기업 부채와 정부 부채가 벌써 정부 부채가 뭐 1070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업 부채도 1000조가 넘는 상황이고 되게 이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한국의 정부든 기업이든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위에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철저하게 이용할 거다라는 게 누가 봐도 뻔한 얘기인 거죠. 그나마 한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지 않고 나름 그래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는 뭐다? 북한을 활용하는 거다. 왜? 남북한의 그 접경 지역을 뭐 관광 구역으로 삼으면 뭐 무수히 많은 전 세계인들이 와서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되는 거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되게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더 나은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북한 지역이 열리게 되면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뭐 러시아, 중국 쪽 그쪽에도 한국이 육로를 이용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 아무래도 물류비가 절감이 되어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죠. 또한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로를 깔아주고 아파트를 세우고 각종 생필품들을 팔아먹고 이러면 앞으로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복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이미 북한은 500만 명 이상이 핸드폰을 쓰고 있답니다. 자기네식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자기식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죠. 다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틀어막혀 있는 거지. 그래들도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대외적으로 활성화해서 먹고 살 국리를 할 거라는 거죠.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수히 많은 탈북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기네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한테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북한이 현재 버티고 있는 거죠. 경제 제재가 있어도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미술 그림도 팔아먹고 해외로 논어 수출해서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중국 또한 북한 또한 이제 국경이 다 막혀가지고 되게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죠. 근데 북한 국민들도 뭐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 보고 중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뭐 국경을 넘나들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들도 한국에 넘어오는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이라는 거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미 트럼프 시절에 김정은이 트럼프와 정상회담하고 하면서 뭐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안 됐잖아요. 그리고 바깥 세상이 어떤지 북한 국민들도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북한의 기득권들은 어떤 식으로든 정권 부계가 되고 자신의 권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어떤 식으로 개방할 거냐 그리고 뭐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뭐 핵을 포기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개방할 거고 외국의 자본들을 끌어들일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자기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죠. 북한에도 이미 돈주 각종 여러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거치고 한국에 되게 힘든 경제적인 충격이 5년 이상 닥치고 난 이후에 한국은 북한하고 경제협력을 더 빨리 서두르고
더 하자고 재촉할 거라는 거죠. 경제성장의 기회를 삼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쓸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지금 한국은 청년 실업이나 각종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서 되게 저성장 국면에 취해 있고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죠. 어려워하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통해서 개선할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뭐 미사일 계속 쏘고 있다 그러는데 뉴스에 크게 나옵니까? 크게 안 나옵니다. 왜? 북한이 미사일 쏘든지 말든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먼저인데 내가 당장 오늘 굶을 것 같고 내일 내 자식들이 내 가족이 굶을 것 같은데 북한이 미사일 쏘든지 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먼저 죽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죠. 북한은 북한대로 나 여기 있으니까 나 계속 봐줘야 돼, 나를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세계에 계속 펼치는 거죠. 미국한테, 한국한테. 왜? 그래야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원래 그 직전이 말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전쟁이 날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온갖 얘기들이 나오지만 극적으로 화해하고 극적으로 손잡는 경우 뭡니까? 일부러 바깥에 알리는 거죠. 되게 위험하다, 심각하다, 빨리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북한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지금 저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잊으면 안 돼,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챙겨줘야 돼, 생각해야 돼 라는 말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동안에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밀수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했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막혔잖아요. 난리죠. 한국하고 협상하고 미국하고 협상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도 잘 살 줄 알았는데 당장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다음번에 기회가 또 오면 북한이 그걸 잡으려고 안 할까요? 한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서로 안달을 못 해가지고 서로 어떤 식으로든 협력하려고 난리치겠죠. 중국도 옛날에 경제개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마오쩌둥 시절에 400만 명, 500만 명 아사자가 생기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북한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경제개방을 안 하면 공산당의 존입 자체가 붕괴될 수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다 집어치우고 그냥 개방한 거죠. 먹고 살 수 있어야 예의가 있는 거고 염치가 있는 거고 체제가 있는 거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북한이 공산주의고 민주주의고 그런 것보다 당장 돈이 최고인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북한에 마약이 창궐한다 그러잖아요. 매춘이 창궐한다 그러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도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을 어떻게든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을 철저하게 이용해야 되는 거죠. 북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잘못했다가 북한 저 모양으로 놔뒀다가 내부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아수라장 되면, 그러다가 한국으로 탈북자들이 대거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면 어떡할 겁니까? 감당 못합니다. 거짓대들 내려오면 그냥 한순간에 한국이 마비될지도 모르는 거죠. 매우 심각한 거죠. 지금은 어떻게든 김정은 정권 잘 달래가지고 유지시키고 북한과의 교류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한국도 먹고 살죠. 한국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되게 처해있고 기업도 안 좋고 가계부채도 심각하고 정부 부채도 엄청나고 내일 당장 무너져도 하나도 놀랍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동안에 정부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되고 대기업 재벌 위주로 세금 다 퍼주고 국민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자산시장 거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데는 북한밖에 없다. 북한을 어떻게든 잘 이용해야 된다. 북한 주민들 상대로 KTNG 담배 피게 하고 햄버거 먹게 하고 한국에 있는 LG생활건강에 생필품들 쓰게 해야죠. 치약 쓰게 해야 되고 칫솔 쓰게 해야 되고 아모레퍼시픽에 화장품 쓰게 해야 되고 풀무원에 먹거리들 가공식품들 CJ 제일제당에 CJ 비비고 만두 먹게 해야 되고 번죽 먹게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스며들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 일시켜 가지고 월급 받게 해서 북한 주민들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게끔 욕심 부리게 하고 아파트 지어주고 40년 장기 대출
해서 평생 빚 갚게 평생 일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빚에 설치하게 만들고, 네? 좋은 면도기 쓰게 만들고, 삼성 TV, LG전자 에어컨 쓰게 하고, LG 트롬 세탁기 쓰게 하고, 삼성 LG 노트북 쓰게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그네들이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도 됐다가 소비자도 됐다가, 그리고 북한에는 고속도로 깔아주고, 뭡니까? 전기 연결시켜주고, 가스 쓰게 해주고, 그리고 또 뜯어 먹어야죠. 계속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에서 생산한 한국제 상품 가격 싸지고, 그걸 가지고 저기 뭡니까? 동북 삼성이나 아니면 러시아 쪽이나 중국 쪽에 또 육로로 수출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먹어야죠.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한국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이슈몰이하고 분위기 만드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 것처럼 한국도 북한을 세계 공장화로 만들 수 없겠냐라는 거죠. 북한 키워야죠. 북한 키워야죠. 그래야 우리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 받아야죠. 북한 뜯어먹어서.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북한의 노동자 이용하고, 북한의 많은 거리들을, 자원들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인 식민지를, 좀 심한 얘기긴 하지만 만들어야죠. 북한 이용해가지고,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들도 살고, 한국도 살고, 남북 경제 협력해가지고 최대한 먹거리 만들어야죠. 그래야지만이 앞으로의 힘들고 어려웠던 한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제2의 도약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 점점 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북한 그림 모아야겠네. 북한 관련해가지고 뭐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들을 좀 찾아야겠네. 이런 생각들을 좀 점점 더 하게 되네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좀 더 의미 있는 모습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려면 점점 더 북한에 대한 관심도 가져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당장은 아니겠죠,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북한을 통해서 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북한을 통해서 다시 나아지고 개선되어서 또 삶이 또 좋아지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가 또 실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한국 국민들이 또 제대로 살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나아지는 모습을 또 이뤄내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아무쪼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북한을 이용한 남북경제협력을 통해서 다시 재도약하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항상 모자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복귀하려면 아마 오늘 하루가 좀 힘들 겁니다. 잘 마무리하고 잘 다듬어서 또 정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